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입니다.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제발 여자 목소리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한번 음성 변조를 해봤습니다. 이 여자 목소리 같으신가요? 듣기 불편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남자 목소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피전 인페인팅을 사용하실 때 마우스로 일일이 마스크를 생성하던 부분을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도 마스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강의는 스테이블 디피전 웹 UI 포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디피전 웹 UI 오토매틱 111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설치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동일하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아무 이미지나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저는 체크 포인트 매직 맥스 리얼리스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설정 값이고요. 따로 추가로 사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이 이미지를 인페인팅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미지 to 이미지 인페인트 탭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이곳에서 직접 이렇게 마스킹하여 사용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마스킹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인페인트 작업을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페인트 애니띵입니다. 아마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탭이 없으실 건데요. 이곳에 확장 기능에 가셔서 설치 가능한 확장 기능에 여기서 불러오기 이곳에서 인페인트 애니띵을 검색해 주시면 이와 같이 설치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설치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치가 완료되시면 설치됨에 업데이트 확인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Apply and Quiet로 UI를 재시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인페인트 애니띵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곳에 인페인트 애니띵 버튼이 없습니다. 이 생성한 이미지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이곳에 이미지 복사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깔아주세요. 다음 인페인트 애니띵 탭에서 마우스를 이 인페인트 이미지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페인트 애니띵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다운로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곳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명에 자세히 보시면 H, L, B 이러한 네이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H로 되어 있는 모델이 가장 용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B끈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용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H 모델 같은 경우 용량도 크지만 이 세그먼트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저는 L 모델, B 모델, 그리고 패스트 샘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샘 VITL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모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다운로드 기능 상황의 경우 이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 화면에 다운로드 프로그레스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셨다면 Run Segment Anything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하지만 이 모델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 L 모델보다 B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VAI 키보다 HQ 이것도 느리다 하시면 FastSa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그먼트 영역을 가져오는 게 이곳에 보시면 GPU VRAM을 상당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VRAM 12GB짜리인데요. 거의 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률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릴 거고요. 우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와 같이 세그먼트 영역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부분과 피부 부분, 그리고 상의, 하의, 그리고 코트 부분, 단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배경이
세그먼트 영역으로 구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편하게 이 헤어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컨트롤 휠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확대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곳에 써 있듯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S를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R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어 부분을 선택을 하셨다면 크리에이트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헤어 부분만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가 너무 정확하게 선택이 되다 보면 이곳에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머리카락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세그먼트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요, 헤어 부분과 머리 부분이 일부 선택이 되지 않게끔 약간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완벽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 익스펜드 마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실 때마다 이 마스크의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이것도 너무 많다 하시면은 한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선택을 해 주시고 Add Mask by Sketch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직접 선택한 부분도 이 마스크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생성되었다면 이곳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VRAM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며 속도도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곳에서 사용을 안 하고요. 이곳에 마스크 온리 탭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주시고 Get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이곳이 선택된 마스크가 이미지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Get 마스크에서 알파 오브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이미지의 헤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된 이미지만 이렇게 따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마스크 이미지와 이 알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 위치는 이 데이터의 패키지스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웃풋 폴더에 들어가시면 인페인트 애니띵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금일 날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이미지와 방금 추출한 알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투명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각 추출하고 싶은 영역을 전부 클릭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생성한 다음에 이 선택되지 않은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에 한 픽셀 정도 선택되지 않은 부분도 선택해서 Add Mask by Sketch를 사용하시면 이 부분이 포함돼서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Get Mask as Alpha of Image를 클릭하시면 이 마스킹된 이미지만 따오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영역에 가시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머리카락 부분만 선택하여서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헤어 컬러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 마스크로 이 헤어 부분의 마스크를 가져오시고 Send to Image to Image in Paint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 투 이미지의 인페인트 블록이 모양으로 원본 이미지와 이 마스크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크기만 조정해 기본 마스크 블러 4에 마스크만 처리, 그리고 원본 유지, 인페인트 영역은 전체 영역, 이와 같이 기본 설정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소프트 인페인팅을 사용하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인페인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이미지 사이즈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삼각자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디노이즈 강도는 0.2에서 0.7 혹은 0.75 요 사이 정도 값을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노이즈 강도에 따라서 이미지 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디노이즈 강도를 조정하여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설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헤어 컬러에 대한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레드 헤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 마스크 부분을 사용해서 다시 그리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다시 그렸으나 약간 붉은기만 있고 완벽하게 빨간 머리로 변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레드 헤어 부분을 강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1.5배 정도 강조해 주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레드 헤어를 강조를 했더니 원본 이미지의 이 마스크된 영역을 빨간 머리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머리로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른 부분도 인페인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복사를 해주시고 인페인트 애니킹 탭에서 새로 이곳에 컨트롤 V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드를 사용해 볼 건데요. 퀘스트샘을 사용해서 세그먼트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세그먼트 영역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파이가 있는데요. 퀘스트샘 같은 경우 영역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영역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모델부터 확인하셔서 영역 선택이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언더바 샘이라는 세그먼트 애니팅 모델 아이디를 사용해서 세그먼트 이미지를 생성하였더니 이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행히 외투 부분과 헤어 부분이 합쳐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의와 하의 같은 경우는 원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요 하의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게 되고요. 익스펜드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영역을 확장을 해주세요. 샌드 투 이미지 투 이미지 인페인트 버튼으로 인페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스커트라는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가죽 스커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스커트 프롬프트를 가죽 스커트로 변경을 하였고요. 기존 설정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빨간 치마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레드 헤어라는 프롬프트가 이 가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미지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요. 헤어 부분은 설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는 잠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스커트에 블랙 스커트로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가죽 스커트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영역이 침범을 하면서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네요. 이미지 변형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노이징 강도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이즈 강도를 0.5 정도 줄여보았고요. 너무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노이즈 강도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죽 스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위 부분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 퀘스트샘 X 버전은 사용했다니 이 상위 영역 부분이 구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상위를 사용해 볼 거고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상위가 선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 부분에도 변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옷에 따라서 목까지 옷이 채워지는 옷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전체 선택되면서 이렇게 얼굴까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선 익스팬드 마스크 영역을 한 2번 정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겐 마스크에 샌드 투 이미지 인페인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데요. 서치 프롬프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된 영역을 새로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면 프롬프트에 강조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이 마스크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마스크가 씌워지지 않은 다른 부분은 그대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단추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셔츠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데요. 이미지 변화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0.7 정도의 디노이즈 강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디노이즈 강도를 높였더니 이 원본 이미지에서 선택되지 않았던 부분이 서치로 변형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셔츠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얼굴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얼굴 영역이 같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얼굴이지만 이 영역이 다시 그려지면서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 부분과 이 목까지의 부분을 마스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의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눌러서 마스크를 생성해 주세요. 그런 다음 저희가 이와 같이 원하는 영역을 추가로 선택을 하셔서 레드 마스크 와인 스케치를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영역까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역을 조금 넓혀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얼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마스크된 부분만 새로 그려지게 됩니다. 겐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마스크를 얻어오고요. 다음에 샌드 투 이미지 인페인트 탭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영역을 제외하고 상의 부분만 새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의 부분만 새로 그려졌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마스크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인버트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 영역이겠죠. 이렇게 파란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마스크를 생성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 부분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인버트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 사람 부분을 제외한 다른 영역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하나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 약간의 이미지 변화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팬드 마스크를 한 번 정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의 마스크를 가져오셔서 샌드 투 이미지 인페인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프로프트를 추가해서 배경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과중 취준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음 배경을 실내가 아닌 거리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리버스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스크에 선택되지 않은 인물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경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쉽게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 수정이 상당히 편리해지실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을 해봤는데요. 인페인트가 필요한 상황이 오신다면 이 인페인트 애니팅을 사용하시면은 이미지 수정 작업을 간편하기도 간편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배경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페인트를 직접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페인트 애니팅을 사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어서 이미지 생성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4G UI나 오토매틱 1111처럼 처음 스테이블 디피전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스테이블 디피전 메뉴와의 오토매틱 1111과 4G UI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오픈 소스인 라마 3라든가 스테이블 디피전 3라든가 그리고 원 스텝 만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가장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컴피 UI를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 1111이나 4G UI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컴피 UI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